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의 이현주 교수께서 병원 교수로서 기초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commercialize, 실용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토픽인데 한 10분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이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이다 보니까 이 기초 연구를 통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하면 실용화와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의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휴먼 스템셀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목표는 사람에게 적용이죠. 그럼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용화 단계는 굉장히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실용화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이제 재미있던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에 나와 있는 세포원이 MSC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MSC를 다시 실용화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MSC를 실용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개념에서 자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이 실용화라는 개념에 맞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동종의 MSC로 포커싱을 해서 이 동종의 MSC가 가진 어떤 허들이 있을까? 그것을 넘으면 좀 더 나은 실용화에 가까운 좀 더 진보된 MSC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맨 처음 제가 포커싱을 한 것은 도너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너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치료 효능의 다양성,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은 도너, A라는 도너나 B라는 도너에서 만들어진 MSC는 겉보기에는 동일한 MSC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비보에서 치료 효능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정말 있을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도너에서 만든 4개의 MSC를 이용해서 렛 심근경색 모델을 만들어서 효능 검증을 먼저 해봤죠. 봤더니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라인이 있는 반면 거의 효과가 없는 미미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굉장히 현저했고요. 조직학적인 분석도 동일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힘이 좋은 MSC를 마킹할 수 있는 마커를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 라인을 유전자 발현을 비교를 해서 셀 서페이스 마커인 엔카드에린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엔카드에린이 인비보의 치료 효능과 코릴레이션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좋지 않았던 세포에 엔카드에린을 과발현을 시켰을 때 효과가 좋아지는 것과, 그리고 좋았던 이 라인에 엔카드에린을 다운을 시키면 다시 효과가 나빠지는 인비보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을 했던 것은 엔카드에린이라고 하는 마커로 해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답을 찾은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좋지 않았던 MSC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MSC인데 이걸 못 쓰는 것인가?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엔카드에린을 과발현시키는 것일 건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저 나름대로 쉬우면서 안전한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막인데요. 그러니까 세포의 입장에서는 질환의 환경이 이 사막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막의 기존의 방법인 단독 세포로 넣어주는 것은 사막에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그늘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것을 숲을 통째로 좀 넣으면은 훨씬 더 많은 세포가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3D 스피어라는 개념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D 스피어를 포메이션하는 방식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에 안전성 및 생산 단가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고요. 유효성 평가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렛 심근경색 모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케임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단독 세포에 비해서 3D 스페어를 포메이션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는 결과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인비보에서 세포의 그 생존율을 확인을 해봐도 단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넣어준 세포가 맞다는 것과 함께 이 세포가 그 부분에서 필요했던 신근세포로 분화가 되어 기존의 세포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결과를 저는 논문을 우선적으로 내기보다는 특허를 먼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출원을 하고 그 다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단계를 밟았고요. 그 다음 논문의 퍼블리시와 특허 등록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얻었던 결실입니다. 해서 여기까지에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가 나올 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논문보다는 우선적으로 특허 출원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회사를 찾아서 등록 전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논문 투고는 특허 출원 이후로 한다 하는 나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 다시 연구로 들어와서 다른 또 허들은 없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성체 줄기세포의 도너의 유한성과 불균일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표준화된 세포를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너를 무한 증식과 균일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엠브리온 스템셀로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안전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개발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세포를 분화 유도를 시킨 다음 MSC 기준을 이용해서 세포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셀 마커와 그로스 패턴 그리고 멀티포턴시를 통해서 MSC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임상 적용 시에 필요한 핵형의 안전성과 발암성이 없음 그리고 면역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그러니까 발현되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치료 효능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앞에서 만든 프로세스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이 기술을 사용할 회사에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이 퍼블리시가 됐고 다국적 국가에 진입을 해서 여러 국가의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계속 앞에서 봤던 심장 질환에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다른 질환에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간 섬유화 쪽에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 동물 모델을 만들고 세포를 주입 후 조직을 분석을 했고 여기에서 이 섬유화가 확연하게 세포 처리에 의해서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 독성 표지자인 AST, ALT 또한 세포를 처리한 군에서 확연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확보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과로 저는 다시 특허를 출원을 했고 이것을 간을 또 가장 잘 할 것 같은 회사를 찾아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국적 국가에 진입을 하고 특허는 등록 과정 중에 있고요. 논문은 투고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속을 해서 이게 이제 간 섬유화에 효과가 있다. 그럼 어떤 기전으로 효과가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을 규명하게 되었고 이 기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항섬유 인자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섬유 인자를 새로 유전자 치료제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계에 와 있고요. 이와 함께 좀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기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데 특정 시기에 특정 세포에서 더 논의되는 방법을 찾아봤을 때 이 기존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최근에 유전자 가입 카스9을 모디파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스트럭처에서 제가 원하는 때에 약물에 의해서 톤온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모디파이를 했고요.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저는 하나의 형질 전환 마우스 라인으로 기존 연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생각을 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특허 출원을 했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기술을 또 잘 사용을 할 것 같은 회사를 찾아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좀 써머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성체 줄기 세포를 대체를 해서 보다 일반화, 보편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원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세포의 간 섬유화 능을 확인을 해서 새로운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 섬유화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또 항섬유인자를 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특허를 출원을 했고, 여기와 연계해서 기전 규명 툴을 디벨롭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현재 이 세 건은 다 기술 이전이 완료가 돼서 상용화 또는 이제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건이고, 이 건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실용화, 상용화에 대한 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입니다. 해서 현재 기술 이전 그 이후에 실용화에 좀 더 연구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창업이 또 다른 실용화의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 준비를 한 이 실험실 베이스의 그 창업 회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주 선생의 일생의 가장 그 전성기인 12년의 그 스토리를 10분에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질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실질적으로 산업화까지 돼서 시장에 나가려면 국내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미국 특허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래서 국내 그 특허를 출원을 하고 그 다국적 그 특허 진입을 하기 위해서 PCT라는 걸 그 특허 출원을 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이내에 함께 출원을 하시면 되고요. 이 PCT를 출원을 하고 나면 국내 출원에서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국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택을 한 방법은 이런 각국 진입을 할 때 비용이 국내에서 출원을 하는 비용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고 기초 연구자 입장에서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기초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또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되기 이전에 회사에 옮기는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그러한 비용을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회사 쪽에서 이제 그 회사가 또 원하는 각국에 진입을 하면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기 전에 출원을 하고 가능하면 기술 이전을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이현주 교수님 12년 세월이 너무 멋지게 잘 구현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학내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한 이런 결과가 상업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카데미즘하고의 충돌에 대해서 항상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도 과정을 보면 이제 학자들끼리 어떤 그런 아웃컴을 공유하기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전초적인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아마 이 대학 내에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어떤 모양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대학에도 발전이 되고 그 연구자한테도 도움이 될지 굉장히 좀 진부하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토픽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예전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논문을 위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그 결과가 사용되기보다는 논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결과가 사람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용화나 상용화를 위한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먼저 논문을 내기보다 제가 특허를 내는 이유가, 논문을 내고 나면 특허를 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용화를 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특허 출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 연구가 상용화가 가능할까, 또는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연구의 프로젝트인가를 우선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충분히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 공적인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 선생님의 요점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현주 선생님 뭐 우리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쪼르륵 회사 불러가지고 회사한테 넘기고 해서 그런 아주 좋은 프로덕트를 우리 원내 다른 연구자들한테 조금 공유도 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상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일단 특허는 내놨고, 그 다음에 저 ESR 드라이브 MSC는 굉장히 포턴트하고 HGF가 엄청나게 나와요. HGF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리버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틀게 됐는데, 저기에 저희들이 개발한 원천 기술 피부세포를 혈관세포로 전환시키는 유전자 3종 세트를 넣으면은 저 셀이 엔도텔리얼 셀로 확 바뀌어요. 한 50% 확률로. Authentic 엔도텔리얼 셀이 아닌데 엔도텔리얼 셀 라이컨.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 세포에다가 한 반은 3종 진 트랜스펙션해서 엔도텔로이드 셀로 만들고 반은 저걸로 믹스해가지고 지금 성형외과 최태현 교수가 번 환자한테 저 셀을 넣어서 3D 프린팅한 ECM하고 믹스해서 아티피셜 스킨 쪽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권성근 교수가 이 트라키아 디펙트 환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컨제니탈 아노말리도 있고 최근에 후두암으로 수술하고 나서 디펙트가 생기는데 스캐폴드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셀을 시팅해서 실험을 해보면은 인그라프트먼트가 굉장히 포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스캐폴드에 주로 엔지오제닉한 MSC를 시딩해가지고 해보겠다 해서 두 분야에서 저거를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분야 다 바이올로지가 뭐냐 하면은 그래프팅을 해야 되는데 혈관 서플라이가 그래프트 서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츄에이션으로서 아마 요 셀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원내에 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현주 선생님과 같이 쭉 한 12년 해오면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기술 뭐 엔캐드나 스피어 포메이션, 메디포스트에 기술 이전했는데 메디포스트에서 그걸 좀 쓰면서 로열티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기술 이전 받아가 놓고서 창구에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시 회수했습니다. 회수해가지고 딴 회사한테 이제 주고 있고, ESR, MSC 같은 것도 그렇고 한데 결국 우리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 파트너 회사가 좀 이게 뭔가 좀
성의도 있고 모티베이션도 되고 하면은 좋을 건데 실컷 몇 년 동안 개발한 그 기술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MSC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해지면은 A 회사 MSC, B 회사 MSC의 퀄리티가 차이 난다라는 소문이 나고 그러면 A는 망하고 B는 성공하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그 포한 A를 베터 B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막 쓰면서 매출을 올릴 텐데 바이오 시장이 제대로 성숙이 안 되니까 실컷 개발한 기술을 회사에서 쓸 일이 없어지고 기술 로얄티 창출이 안 되고 그런 미성숙한 시장에서 느끼는 저희들의 뭐랄까요 낙담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